안녕하십니까. 우인사주명리의 우인 김재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도 지지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설명을 드리고 지지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지는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조금 많이 있어요. 천간처럼 이렇게 간단하지 않고 지지는 여러 가지 내포한 의미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는 조금 좀 더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지는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요거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다 외우셨을 거라 믿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도 쓰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가 내포하는 거하고 이제 추가로 알아야 될 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요거는 띠로는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해가지고 요 띠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닭띠는 유년에 났고 그 다음에 개띠는 술년에 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띠를 외우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지지가 시지에 있을 때 태어난 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시에 태어났냐? 나는 자시에 태어났다, 축시에 태어났다, 아니면은 내가 몇 시에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옛날 분들은 자시생이다, 술시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리키는 시간이 도대체 몇 시부터 몇 시 사이냐? 보통 우리가 24시간을 우리 이제 현대에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주에서는 12시간을 씁니다. 12시간.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눠가지고 12지지 그 시간으로요.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12지지가 이제 시간도 나타나는데 자시라고 그러면은 이제 밤에 11시 30분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를 이제 자시라고 그러고요. 축시는 1시 30분부터 새벽 3시 30분까지. 그 다음에 인시는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이때가 보통 이제 닭이 울고 사람이 이제 기척을 해서 일어나고 이제 옛날 분들은 그렇게 많이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묘시는 새벽 5시 30분부터 아침 7시 30분까지. 이때 이제 모든 분들이 출근 준비를 하거나 이제 아침 좀 일어나서 일터로 나갈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진시는 7시 30분부터 9시 30분. 이때 출근하거나 아니면 일찍 가시는 분은 그때 이제 일을 시작하기도 하겠죠. 그다음에 사시는 아침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이때 오전 업무를 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다음에 오시는 11시 30분부터 이제 오후 1시 30분까지 이때 이제 점심시간 끼고 이제 식사를 하거나 이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시는 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그다음에 신시는 3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때 이제 일들을 대부분 많이 하겠죠. 오후 식사하시고 나가지고 이때 일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닭띠는 5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이때 일을 마치고 마무리하고 퇴근하시거나 이제 그런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술시는 저녁 7시 30분부터 그 다음에 9시 30분까지. 그래서 이제 술시에 보통 이제 술을 먹는다, 술실에서 술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시간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시는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이때가 이제 해시가 됩니다. 이때 이제 해골을 누인다 아니면 잠을 잔다 이렇게 하는 건데 보통 옛날 분들은 이제 해시에 보통 이제 잠자리를 늦어도 이제 그때는 자야 되죠. 옛날에는 더 일찍 잤었으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찍들 일어나가지고 이제 일터에 나갔었으니까요. 근데 요즘 분들은 늦게까지 일하시고 또 늦잠을 그러니까 이제 늦잠을 잘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시간대에 상관없는데 우리가 요즘은 병원에서 정확히 이제 태어날 시간은 적지만 옛날 분들은 대략 아침밥 먹을 때, 그 다음에 닭이 울 때 났다, 아니면은
뭐 동이 훤히 틀 때 났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 뭐 시계가 다 집집마다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뭐 그럴 때는 저걸 이제 유추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시가 될 거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성품이나 성정을 보고 대략 뭐 아침 동이 틀 때다 그러면은 보통 두 시가 서로 오버랩되는데 그 시간 중에서 어느 시를 택할 건가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행동 양식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전혀 시를 모를 때는 추정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병원에서 대부분 몇 시 몇 분까지 적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시간에서 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일에 밤 11시 30분 이후에 태어났으면은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밤 11시 31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1시 1분에 태어난 사람하고 같은 날짜를 쓰는 거죠. 왜냐면은 자시가 11시 30분부터 1시 30분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같이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야자신이 조자신이 하는데 그거보다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11시 30분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 날로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사주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전부 다 이제 인터넷 만세력이 많아가지고 시간만 입력을 하면은 이제 그대로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냥 저기 하실 때는 뭐 옛날에는 이런 만세력을 종이 만세력을 이제 보고서 이제 다 시를 저거 했기 때문에 정확히 이런 방법을 알고 썼어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인터넷 만세력이 다 돼 있으니까 그걸 이제 대부분 쓰죠. 그리고 이제 시에서 더 이제 중요한 것들은 또 우리가 이제 썸머 타임을 옛날에 했었어요. 그래서 썸머 타임 하는 기간은 이제 1시간씩 더 보정을 해가지고 사주를 봐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뭐 원광 만세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썸머 타임까지 다 보정돼서 나오니까 그런 걸 이용하시면 아마 좀 편하게 그냥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이거가 태어난 월로 태어날 경우에 그러면은 자월은 몇 월이고 묘월은 몇 월이냐 여러분들 요거까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력으로 적어봤는데요. 자월은 12월에 해당되고 축월은 1월, 그 다음에 인월은 2월, 묘월은 3월, 진월은 4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12월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사주에서는 새해가 입춘일부터 시작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 그게 한 2월 4일, 5일경인데 이 절기에서 2월달 2월 4일 만일에 이제 뭐 2022년 올해 같은 경우가 2월 4일 새벽 5시 50분부터 이제 입춘이 해당되거든요. 그러면은 2월 4일 5시 50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이제 올해 호랑이띠가 되는 거죠. 그 전에 태어난 사람은 2월 3일 날 태어난 사람도 이건 호랑이띠가 아니라 소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준점은 항상 1월 1일이 아니라 2월 입춘일 그것도 거기 이 만세력에 보면은 거기 시간이 절입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전이냐 이후까지 따져가지고 요거를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 만세력은 그게 이제 보정이 됐겠지만 만일에 종이 만세력을 쓴다 그러면 거기 이제 시간이 나오니까 입춘이 몇 시부터 시작된다 그런 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났냐 이전에 태어났냐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요 월도 달라지고 심하게는 연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 2월달 입춘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월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연도까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요건 정확히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한 구분 없이 하는 분들은 요 절입시 가지고 월만 차이나게 하면 되지만 이 입춘은 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월 4일 만약 입춘일에 태어났으면 입춘일에 그 절입시 전이냐 후냐 이것까지 따져서 그 연도까지 바뀌고 월까지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월은 이게 2월 1일부터 입춘이 시작되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2월 4일 정도 그 4일 5일 그때가 입춘이 되고 경축도 마찬가지로 3월 1일부터 되는 게 아니라 3월 요 한 달 사이니까 3월 5, 6일 이렇게 되겠죠. 요 청명도 식목일 전후에서 하는 그때부터 그 다음 달 요 입하월 들어오는 데까지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 우리 양력이라는 거는 1일부터 30일 또는 31일까지가 한 달이지만은 그 사주에서는 절기력을 쓰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달이 바뀌는 게 날짜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건 종이 만세력을 보셔도 되고 인터넷 만세력을 보시면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원리는 알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인터넷 만세력만 보고 이렇게 내가 생년월시 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인터넷 만세력도 잘못 돼 있는 만세력도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괜찮은 만세력을 여러분들께서 그걸 요즘은 다 무료로 다운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서머타임이나 이런 데까지 보정되어 있는 만세력이 원각 만세력이 그래도 조금 낮더라고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 나는 내가 실제 그 종이 만세력을 사서 정확히 나는 하겠다 하면은 이걸 연습하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어요. 몇 번만 해보시면은 그 종이 만세력을 펼쳐놓고도 그 사람의 사주를 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사주 보러 가면은 연세 많으신 그 역술가분이 이제 낡은 종이 가지고 뒤적이면서 이제 그 사주를 쓰고 한참 있다가 이제 감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툭툭툭 치고 그걸 보고 이제 바로 얘기하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시대가 그렇게 변했으니까 근데 이제 원리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 지지는 이 시간 그 다음에 그 해당 월 그 다음에 그 절입일 이게 이제 12지 중에서 절입일만 따진 거거든요. 근데 24절기를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12절기 절입일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월은 망종일부터 시작되고 7월은 소소일부터 시작되고 달력에 보면 거기 소소 망종 이렇게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절기가 그거 적혀 있고 그 이후 날부터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볼 때는 만세력을 보셔가지고 그날의 망종이 몇 시부터 시작되는 건지 소소가 몇 시부터 시작되는 건지 요거까지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으셔가지고 사주감명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사주에게 딱 그 시간에 모든 게 기운이 딱 바뀐다 안 바뀐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은 기운이라는 게 순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만약에 여기 절입식에 딱 걸리면 그 전의 기운과 그 바뀌는 기운하고 같이 봐가지고 감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꼭 그 날짜 입추가 됐다고 해서 입추를 해가지고 그게 딱 입추 다 바뀌느냐 이제 이런 이제 부분도 생겨요. 워낙 그 우주의 기운이라는 게 순환의 과정이나 계절도 봄에서 내일부터 여름이다 해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봄에 무르익어서 여름이 되고 여름이 무르익어서 가을이 되고 되듯이 요 월도 이제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근데 초보분들은 일단 그렇게 따지지 말고 요거 해당되는 날짜 해가지고 그걸로 감명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수의 반열에 오르시면은 양쪽 다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감명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지는 좀 외울 게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다 한번 외워두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 감명할 때 다 이걸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를 제대로 기초를 해놓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실제 사주 감명할 때 이게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처음 기초 배울 때는 다 소중하고 이게 어떤 뜻 쓰는 거길래 이렇게 강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사주 감명할 때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저걸 외우라고 그러고 저거 음양이 뭐냐 오행이 뭐냐 저게 절입일시가 뭐냐 이런 거를 왜 그 얘기했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또 저하고 실전사주를 풀면서 그때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 다시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거꾸로 공부하셔도 돼요. 문제 풀다가 막히면 또 앞으로 가서 그걸 또 공부를 하다가 다시 풀고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뭐 한 번에 공부를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몇 번 반복하면서 이 공부를 해가면 됩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다 아는 것 같아도 또 덮으면 모르거든요. 그러다 또 막히면 또 앞으로 가서 또 그거 찾아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차피 유튜브는 기록물이기 때문에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참조하셔서 공부하시면은 사주 실력이 금방금방 늘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의 어떤 그 지지에 필요한 그 몇 가지 어떤 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